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성 국장입니다. 오늘 커뮤니티 액션 방송에서는 그 민권센터의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와 오늘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차 선임이 나오시는 날은 그 항상 뭔가 우리 한인사회에 나눠드릴 게 있을 때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 민권센터에서 진행이 될 때 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이제 저희 민권센터에서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인분들을 위해서 이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시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이제 이민자 긴급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뉴욕시장실 이민자 지원국과 저희 민권센터가 함께 해서 이 현금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차 선임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그동안 2020년 3월부터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뉴욕 주정부와 시정부는 이 저소득층 노동자 가정, 또 서류미비자, 이민자 등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 한인들께서도 많이 신청하시고 또 저희 민권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렸던 재외노동자 기금 EWF라든지 긴급 채널 렌트비 지원 ERAP라 그러죠. 그 ERAP이라든지 그런 그 이니셔티브들이 그동안 있어 왔고요. 저희 민권센터에서도 많은 분들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공식 발표한 이 프로그램은 뉴욕 시정부에서 마련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저희 민권센터가 했었던 그 대규모 현금 지원만큼의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정부에서 여전히 팬데믹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뉴요커들을 돕기 위해서 특히 이민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긴급 지원 기금을 마련했고 저희 민권센터를 그 한인 커뮤니티의 실행 대행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팬데믹 확산 시기에 그 주정부나 또는 시정부가 실행했던 그런 재외노동자 기금 EWF 같은 그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여전히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민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기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령인들은 서류미비 노동자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면은 이 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급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준에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모두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가령 직업을 상실했다거나 근무 시간이 단축됐다거나 또는 의료비나 자녀 식품비 등의 지출이 증가했다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그 밖에 음식비나 임대료, 공과금, 양육비 같은 그런 생계비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 이런 종합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일단은 우선 지원 대상이고요. 그리고 또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 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들에서는 FPL이라는 개념을 많이 도입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제 Federal Poverty Line이죠. 연방 빈곤선이죠. 가족수에 따라서 설정한 빈곤선 라인인데요. 이것이 요번에 시정부에서 시행하는 이 지원 프로그램은 가족수에 따라서 연방 빈곤선 150% 이하의 연소득을 올렸던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가령 1인 가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19,999불, 그러니까 2만 불이 안 되는 소득을 올리셨던 분들, 2인 가정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이 26,999불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가족 수에 따라서 개별 가정이 올린 총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 이하라면은 이번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십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증명을 아무래도 할 수 있어야 좋겠는데 이제 증명을 못 하실 분들도 상당히 있으실 텐데, 그렇죠? 예, 저희들이 사실 설문조사는 진행하죠. 이제 스크리닝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특별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팬데믹 상황에서 그 EWF를 신청을 하시려고 했으나 못 받으셨다거나 네. 또는 EWF를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소득 기준이 맞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스크린을 과정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식을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은 시정부에서 특별히 우선 지원 대상 그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뉴욕시 전체에 거쳐서 그 팬데믹의 피해가 극심했거나 또는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 우선 그 지원 대상 그 구역인데요.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저희 대행단체에 그 시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구역은 전부 다 뉴욕시 안에 있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뉴욕 시정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령 롱아일랜드 나서카운이라든지 그 웨체스터라든지 그 뉴욕 스테이트, 뉴욕주에 속하는 구역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어디까지나 뉴욕시 5개 보로 안에 살고 있는 이제 뉴요커들이 대상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뉴욕 시정부에서는 10개 우선순위 그 지원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이제 설정되어 있는데요. 몇 개 예를 들어 드리면 1순위는 이제 커뮤니티 구역 Q&3라고요. 주로 잭슨하이츠 그리고 북부 코로나 지역입니다. 지난 팬데믹에서 사망자도 가장 많이 나오고 감염률도 가장 높았던 지역이지요. 그리고 이제 2순위 같은 경우가 Q&4 엘머스트나 그 남부 코로나 지역, 3순위가 벤슨허스트, 베스비치, 브루클린 지역이죠. 그리고 4순위가 이제 맨하탄 그 어퍼 맨하탄 지역이죠. 워싱턴 하이츠, 인우드 같은 지역이고요. 5순위가 이제 브롱스의 베드포드 파크, 북부 포담 지역이 5순위고, 이 6순위가 바로 이제 Q&7 구역이라고요. 플러싱, 머레힐, 와이스톤 구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한인분들이 주로 많이 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시정부에서 우선 지원 대상 구역으로 설정한 1순위부터 10순위 중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그 6순위에 들어가 있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 민권센터가 하는 그 커뮤니티 그 지원 대행 단체로서 설정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순위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 뭐 또 코비드 타격이 심했던 지역 그런 식으로 순위는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소득 기준, 그리고 그 팬데믹 상황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이 우선순위 그 지원 구역, 여기에 모두 일치하시는 분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 시정부에서는 몇 가지 그 선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그 기준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한 2가지 정도가 일치하시면은 그 신청이 가능하신데, 그것들을 이제 나열해 드리면 이제 5번째 직업입니다. 이 직업 기준이 왜 작용하냐면은 특히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그 종사하고 또 해고나 또는 근무 시간 단축의 위험이 가장 높았던 그런 직종들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은 그 식당이나 음식 서비스, 또 홈케어, 유머, 가사 도우미 같은 그런 가정 노동자, 그리고 이제 건설 또는 일용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한인분들도 많이 종사하시는 네일 살롱, 그 뷰티샵 같은 그런 서비스 업종이죠. 또 택시나 우버 같은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우선순위 대상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구성에서 특히 그 18세 이하 그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그런 가정들, 그러니까 양육의 부담이 상당히 따르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이제 가정이 이제 그 우선순위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그 LE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Limited English Proficient입니다. 영어 사용 미숙인 정도로 이제 번역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언어 장벽 때문에 어떠한 주정부나 시정부 혜택이 있는 것을 인지해도 언어 장벽 때문에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또는 그 언어 장벽 때문에 아예 정보 자체에서도 그 어두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혹시 그 식구 중에 특히 성인 그 식구 중에 영어 사용 그 미숙 여부를 가지고서 그 판가름해서 영어 사용이 미숙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또한 그 우선순위 지원 대상자입니다.
이 지원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반드시 좀 일치해야 되는 기준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소득 기준이 그 연방 빈곤선 150% 이하인 분들, 그리고 시정부가 설정한 그 1순위부터 10순위까지의 그 우선 지원 대상,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밖에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업이나 또는 가족 구성, 영어 그 사용 정도 수준에 따라서 거기 기준에 일치하시는 분들이 또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흔히 이제 서름이 비자 실업수당이라고 부르는 그 지난해 이제 그 많게는 15,000불까지 일시불로 나왔던 거 EWF, 아무래도 그거를 받으신 분들은 선정이 되기가 조금 그래도 힘들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설계된 원리가 그 시정부의 기본 계획이 주정부의 그 EWF나 그런 혜택에서 소외되신 분들, 못 받은 분들. 특히 작년에 저희들도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그 발견한 현상인데, 분명히 그 엘리저빌러리 자격 요건은 갖췄지만 고용주 편지를 못 받는다든지 그렇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 받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그 동포분들이 저희 민권센터에 또 많이 문의했습니다. 시정부에서도 그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 시정부의 이민자 긴급지원 프로그램은 그 EWF를 그 받지 못했던 분들이 최우선순위입니다. EWF를 받았다고 신청을 아예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EWF를 그 받지 못했던 분들이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시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과거에 민권센터에서 이제 거의 뭐 한 전체적으로 200만 불 가까이 모금을 해서 거의 한인 2천여 가구들한테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거 지원하고는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 옛날에 뭐 민권센터에서 이 주정부 서름이 비자 실업수당이 아니라 민권센터한테서 뭐 1,000불을 받았다든지 400불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이걸 또 신청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그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저희 민권센터가 그 약 200만 불 정도 모금해서 현금 지원해드렸던 것은 저희들의 자체 모금 또는 개인재단 등의 도움으로 어디까지나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이것은 정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민권센터의 현금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실행 계획과 일정, 얼마만큼 돈을 지불할 거고 대상 전체 범위는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신청 접수와 지급 일정 그런 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민권센터는 언제나 최대한 많은 기금을 확보해서 최대한 많은 한인 동포들을 도와드리겠다는 그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시정부 프로그램은 전체 기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 대행단체로 민권센터를 지정하면서 저희들에게 배분된 기금의 총 액수는 98,000달러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당 1,000달러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앞으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총 98가구에 각 1,000달러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지금 이를 굉장히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이 발표되면서 저희 같은 실행 대행단체로 하여금 6월 말까지 모든 지급 절차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권센터에서는 이번 주죠. 그러니까 6월 17일까지는 신청인 접수를 마감하고 그리고 다음 주 24일까지는 저희들이 전화 스크리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죠. 신청하신 분들이 자격 요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현재 형편은 어떠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화 스크리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전화 스크리닝을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98가구를 선정하고 저희들이 전화로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배포는 이제 6월 마지막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금은 저희들이 시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저희 민권센터의 수표, 민권센터 체크로 이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은행 계좌에 있는 정확한 영문 이름을 저희한테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그 은행 계좌를 이제 보유하고 있지 못한 서류 미비자나 그런 동포분들이 만약에 선정되신다면 식구나 친지 또는 지인들 중에서 그 대신 그 체크를 수령해서 캐시아웃을 해줄 수 있는 분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어디에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저희 민권센터 대표 전화 718-460-5600번, 460-5600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부터 6시까지 전화를 받으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주말, 토요일, 일요일과 또 6월 20일, 금년부터 시행되는 공휴일, 20일 날에는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동포분들께서는 저희들이 그 17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기 때문에 17일 이후에는 전화를 하셔도 저희들이 그 접수를 못 해드린다는 점 이제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 정도에 저희들이 선정 작업이 완료되면 선정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전화로 개별 통지를 합니다. 저희들과 설문조사를 진행했어도 차후에 저희들이 2차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 선정이 안 되신 거기 때문에 굳이 저희 민권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6월이 다 지나고 7월이 됐는데 연락이 없으면 그럼 선정이 안 된 걸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선정되신 분들은 5번, 6번 재차 연락해서 꼭 수령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의 그 연락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크게 써놓으셨는데 이게 지원금 배포는 선착순이 아니고 이제 접수를 한 후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선정해서 드리는 거니까 네. 17일 전까지만 접수를 하시면은 늦게 뭐 했다고 해서 13일 날 시작인데 17일이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기 때문에 선착순이 아니고 그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령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피드백들을 좀 받았습니다. 나는 제일 먼저 전화했는데 왜 선정이 안 됐냐 하는 이제 그런 피드백들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이제 접수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3일부터 17일. 그 접수 기간 동안 접수된 모든 분들이 공평한 그 심사 대상이고요. 그 중에서 시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일치하는 우선순위 지원 대상자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착순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니까요. 17일 안에 접수된 모든 분들을 저희들이 놓고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그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좀 지금 살기가 그렇게 힘드시지 않으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힘든 분들에게 이 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은 좀 신청을 자제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좀 벗어나는 데 좀 도움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민권센터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정부나 시정부가 제공하는 기금을 저희들이 대행해서 지금 제공을 해드린다든지 그 외에도 이 주정부나 시정부에 보다 많은 이민자들을 대한 지원을 요구한다든지 또 요즘 저희들이 한창 벌이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이 뉴욕시의 렌트가 지금 너무 급등해서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정말 살기가 힘든데 그 렌트를 올리지 말아 달라고 지금 시정부 측에다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저소득층 한인 이민자 아시안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계속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후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